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33번째 시간입니다. 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는 손이라는 뜻의 단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이제 손에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이디옴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수. 네, 첫 번째 단어는 쌍수입니다. 네, 쌍수 할 때 쌍은 페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말, 장갑, 안경, 뭐 이런 것들은 다 쌍이죠. 쌍쌍이에요. 쌍은 두 개가 한 커플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쌍수하면 a couple of hand 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손 두 개예요. 손 두 개를 우리가 쌍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손 두 개, 이거를 어디에다가 쓸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면 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네, 여러분. 쌍수,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어서, 네, 항상 이렇게 쌍수를 들고, 쌍수를 들어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는 환영하다, 여기도 환영하다, 찬성하다, 반대하다 라고 이런 표현을 같이 씁니다. 자, 여러분. 환영하는데 한 손으로 환영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두 팔을 벌려서 사람들을 환영해요.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 환영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쌍수를 들고 뭘 했다 그러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쌍수를 들고 새 지원자들을 환영했다. 네, 지원자, volunteer예요. 새로운 지원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주 많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환영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의 결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네, 그 남자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결정을 환영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라고 이렇게 환영했는데 쌍수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환영했어요. 어떠니 느낌이 우와, 저 진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런 뜻이 되겠죠? 부모님은 그들의 결혼을 쌍수를 들어 찬성했다. 네, 부모님이 그 사람들의 결혼을 찬성했어요. 어그리했어요. 그런데 쌍수를 들어, 두 손을 들어서 하는 거 보니까 with a whole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들의 결혼을 찬성하고 좋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유학을 쌍수를 들고 반대하셨다. 네, 부모님이 내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 유학을 아주 싫어하셨나 봐요. 그런데 반대하셨어요. 근데 안 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안 돼! 무조건 안 돼! 하고 이렇게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쌍수를 들고 했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안 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쌍수를 들고 두 손을 들고 라는 표현은 진짜로 아주 심하게 진짜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갑. 수갑 할 때 수는 당연히 손이고 갑은 어떤 작은 상자, small box 아니면 small cage, 우리 보통이라고 하는데 cag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 cage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cage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갑, handcuff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갑은 수갑을 차다, 수갑을 채우다 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수갑을 차다는 범인이 수갑을 찼어요. 그 남자가 수갑을 찼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수갑을 채우다. 채우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수갑을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수갑을 채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갑을 차다, 수갑을 채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네, 그 여자가 이렇게 끌려갔는데 수갑을 찬 채, 수갑을 채운 상태로 이렇게 끌려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찰은 범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네, 그 경찰이 그 범인에게, 크리미널에게 수갑을 이렇게 차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채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류탄. 네, 여러분, 수류탄 할 때 그냥 류탄은 bulle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bullet, 손에 있는 bomb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에 있는 이런 거 이게 바로 수류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던져서 터뜨리는 작은 폭탄 그것을 수류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핀을 뽑아서 이렇게 던지죠. 던지면 꽝 하고 터지는 작은 폭탄 이런 것을 수류탄이라고 합니다. 왜요? 손에 들고 하니까 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수류탄을 던지다. 네, 던지다. throw라는 단어인데, 네, 이것의 어려운 단어, 고급 표현이 투척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수류탄을 던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written expression, 아니면 좀 이렇게 책에서 그렇게 표현할 때는 수류탄을 투척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류탄을 터뜨리다, 네, explode 해서 터뜨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다. 네, 여기 핀 있고 여기도 핀이 있죠. 네, 한국어로 그냥 똑같이 핀이라고 해요. 그래서 pull off, 네, 뽑다예요. 그래서 그 안전핀을 뽑아서 수류탄을 던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공, 네, 수공할 때 공도 work,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공은 손으로 일하는 것.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뜨개질 1번, 뜨개질 2번에 가죽으로 지갑을 만들고 있어요. 자, 지갑. 네, 그 월릿을 만드는데 가죽 레더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고 있고 세 번째는 네, 수를 놓아요. 자수를 놓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손으로 하는 일들이죠. 이것을 수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andcraft, craft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선생님 뭐가 있죠? 네, 여러분 수제, 수제 기억하시나요? 이 단어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예요. 수제할 때 이 제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제하면 손으로 만든 것. 오늘 우리가 배우는 수공도 손으로 만든 것. 그래서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뜻은 똑같지만 사용하는 그 일이 조금 달라요. 수제는 손으로 만든 거에서 뭘 만들까요? 네, 맥주, 네, 비어, 초콜릿, 가방, 지갑, 뭐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이렇게 마시는 거, 먹는 거 다 수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공은 약간 좀 뭔가 아트 같은 거 이렇게 뭔가 마스터워크 이렇게 어떤 뭔가 이런 작품 예술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제, 수공 다 뜻이 똑같지만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는 수공으로 멋진 가구를 정교하게 만든다. 네, 그 사람이 수공으로 손으로 가구를 만들었어요. 네, 공장에서 기계로 윙 하고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칼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깎아서 가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공업은 없었고 농업, 기계와 수공업만이 존재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업, 인더스트리 배웠었죠? 그러면 중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공업 하면 heavy industr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공업은 없었어요. 단지 농업, agriculture, 기계, art, 그리고 수공업, 네, 여기 craft 이런 것만 있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공업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손으로 하는 건데 그게 인더스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크래프트 인더스트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간의 수공업이야. 네,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처럼 손으로 막 만들어내는데 공장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해요. 집에서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간의 수공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에서 엄마, 뭐 오빠, 언니, 이렇게 가족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뭘 파는 거예요. 우리 간의 수공업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사는 전통 수공 예품. 자, 여러분 여기도 수공, 예품 이렇게 돼 있죠. 손으로 만든 예술 작품들 해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시면 그 지역에 있는 traditional handcraft 여러분 많이 사시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수공 예품, 전통 수공 예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손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수하물 수하물 할 때 하는 어떤 짐을 매다, 가방을 매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나르다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물건이겠죠. 그러면 수하물, 네, 손으로 나르는 물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handbag이지, luggage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가지고 가는 짐, 그런 것을 우리가 수하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공항 같아요. 네, 공항에 있는 수하물, 짐이에요. 자, 두 번째 사진은 여기는 호텔 같아요. 호텔에 손님들이 가지고 온 수하물,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수화물을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 밖에 나갈 건데 짐을 찾아야 되는데 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기 수화물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화물, 배기지, 찾다, claim 이렇게 말합니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화물은 두 개까지입니다. 네, 기내, 비행기 안에 반입,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수화물, 짐은 두 개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비행기에 수화물편으로 붙이고 이 두 개는 휴대할 예정입니다. 네, 이 짐은 비행기에 붙일 거예요. 비행기에 짐을 붙이다, 수화물을 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휴대하다. 여러분 휴대폰 기억하시죠? 휴대폰은 항상 이렇게 들고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휴대하다라는 말은 몸에 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을 휴대하다, 휴대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행기로 붙이고 이 두 개는 내가 휴대할 거예요. 내가 비행기에 가지고 탈 거예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수. 자, 여러분, 적수 할 때 적은 opponent, enemy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자, 여러분, 수가 사람인 거 아시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singer. 뭐라고 하죠? 가수라고 하죠. 네, 그때도 이 수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수, 뭐 사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적수는 네, 어떤 나의 적이 되는 사람. 네, 여기서는 match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할 때 나 외에 상대편 다른 사람, 나하고 같이 싸우는 사람 그런 것을 우리가 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은 아주 대등한 적수이다. 대등하다라는 말은 evenly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A팀과 그리고 B팀이 있어요. 그리고 C팀도 있고 D도 있어요. 그런데 A팀, B팀은 아주 잘해요. 그리고 C하고 D는 아주 못해요. 그러면 여기 A, B 이 두 팀이 아주 서로 비슷비슷해요.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대등한 적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 적수가 못 돼요. 자, 여기서의 적수는 나의 상대가 안 돼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계 랭킹 넘버 원이에요. 저는 월드 랭킹 넘버 원. 그런데 그 사람은 월드 랭킹 100예요. 둘이 싸우면 될까요? 안 돼요. 당연히 내가 이기죠. 그래서 그는 나의 적수가 안 돼. 그는 실력이 안 돼. 실력이 나보다 훨씬 못해. 나하고 경기할 만큼 잘하지 않아. 라는 그런 뜻으로 그는 내 적수가 못 돼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여자는 무서운 적수이다. 네, 그 여자가 실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아니면 굉장히 aggressive, 공격적이거나 그래서 그 여자는 대단해요.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수이다 라고 말하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적수를 만났다. 네, 그동안은 너무 심심했어요. 다들 너무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기하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잘해요. 드디어 내가 적수를 만났구나. 나하고 실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리수. 네, 여러분, 무리수 할 때, 무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리하지 마. 무리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무 억지로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일 갑자기 시험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 시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시험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은 포기하고 다음에 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야, 난 그래도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어 하고 여러분이 오늘 밤새울 거야. 오늘 잠을 안 잘 거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너무 억지로 힘들게 하는 거, 조금 이런 거 힘들게 일하는 거 그런 것을 무리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수는 손이라는 뜻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네, 이때 수는 손으로 일하는 방법, 어떤 플랜, 어떤 그런 거, 계획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묘수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묘수는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멋진, 아주 좋은 생각,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묘수가 없을까? 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그렇게 배웠었죠. 이때 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리수는 아주 힘든, 어려운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렇게 일하는 것, 그런 것을 무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수는 항상 무리수를 두다. 네, 무리수를 두다 하고 이렇게 두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수를 두다라는 말은 어떤 힘들고 아주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방법을 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 당장, 지금 손실, 로스예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것을 메우다, 그것을
compensate. 네,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든 방법을 쓰는 것은 무리하다, 어렵다, 위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네, he went too far. 너무 힘들게 일했어요. 이런 건 안 돼요. 너무 심하게 일했어요. 그럴 때 무리수를 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수성가. 네, 여러분, 자수성가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이디엄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잘 익혀두셨다가 다음에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수성가할 때 자는 자기, 자신, 나예요. 나. 그리고 수는 손이니까 나의 손으로 이루다, 성공하다, 어떤 일을 만든 거, 어떤 일을 이루는 거예요. 집, 가정이죠. 나의 손으로 나의 집을 만들다, 나의 집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설명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나 자신의 노력, 나 자신의 그런 어떤 일, 그런 걸로 성공한 거예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일하고 노력해서 성공했을 때 그럴 때를 자수성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2016년에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세계 400대 부호 중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여기 이렇게 표현이 있죠. 자수성가형, 형은 스타일이란 뜻입니다. 세계 가장 부자인 400명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자수성가 스타일이 누가 있을까요?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일해서 스스로 성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1위가 누군가요? 네, 미국의 빌 게이츠 2위는 스페인의 아만시오 오르데가 3위는 워런 버핏 네, 4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리고 5위는 네, 이 사람은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400명이 이 사람들이 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했다. 자, 여러분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집안, 있는 집안, 한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있는 집안은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집안, 돈이 있는 집, 부자인 사람. 또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자수성가했다. 네, 스스로 노력해서 나중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고생 끝에 자수성가하여 지금은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네, 그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성공해서 지금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는 자신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네,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지요? 여러분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수성가 하시기 바랍니다. 백수건달. 네, 여러분, 백수. 백은 하얗다, 화이트라는 뜻이에요. 백수하면 하얀 손.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직업이 뭐예요? What is your job? 하면 저 백수예요. 저 직업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직업이 없어서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백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수들은 집에서 노니까 일을 안 해서 손이 하얗고 예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나 봐요. 그리고 그냥 백수다라는 말은 그냥 보통 직업이 없는 사람, 직업이 없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달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조금 나쁜 뜻이 돼요. 건달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조금 괴롭히는 깡패는 아니에요. 깡패는 좀 너무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고 깡패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할 일 없이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뮤지컬 Guys and 그 Girls, 그래서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서도 건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수건달은 일 없이 일 없이 그냥 빈둥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백수건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방관. 네, 여러분,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수수방관.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자, 수는 우리 옷의 소매라는 뜻이에요. 수수하면, 손을 이 슬리브, put your hand in the sleeve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cross one's arm, cross my arms 이렇게 팔짱을 끼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방관할 때 방은 side라는 뜻이고 관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 관람할 때 이때 관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수방관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sitting on one's hands, sitting by idly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도와주거나 그것을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옆에서 보기만 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런 것을 수수방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세요.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이 아저씨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손을 cross arms 했죠. 그리고 여기 옛날에는 한국 옷이 여기 슬리브가 굉장히 넓었죠. 여기다가 손을 끼워 넣은 거예요. 추우니까 뭐 또 아니면 심심해서 이렇게 손을 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수방관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를 때려요. 여자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지금 못 본 척. 나 몰라. 내일 아니야. 얼른 가자 하고 지금 본 척만 척 이걸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지요. 이런 것을 수수방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못 본 척 안 도와주는 거. 구경만 하는 것, 그런 것을 수수방관이라고 합니다. 네, 수수방관, 나쁜 단어이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수수방관만 하는 대신에 한번 시도나 해보자. 자, 우리 뭐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 뭐라도 let's try it. 우리 뭐라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숙자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네, 노숙자들 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길에서 자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집이 없어서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걸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해결해 주세요. 뭔가 어떤 것을 방법을 생각해내세요.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우리 지금 뭔가 해야 돼. 우리 이러고 구경만 하면 안 돼. 얘들아, 우리 뭐뭐 하자. 수수방관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수무책. 네, 여러분 속수무책 할 때 속은 묶다, tie라는 뜻이에요. 속수하면 손을 묶다. 네, tie hands.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묶었어요. 그리고 무책. 자, 무는 없다예요. 없어요. 책은 자, 우리 토픽 라이팅 시간에 대책 많이 이야기하죠. 방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그래서 속수무책은 어떤 일이 생겨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수무책, 손이 묶인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helplessness,
어찌할 방법이 없어 꼼짝 못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속수무책이다. 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몰라. 그럴 때 속수무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배는 폭풍의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네, 여러분 여기 바닷가에 여기 배가 있었나 봐요. 여기 이렇게 바닷가에 배가 있는데 폭풍, 스톰이 불었어요. 너무 세게 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법이 없이 그냥 있었다 할 때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날씨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또 우리는 자연, nature,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날씨, 비가 오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더 추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 집이 불길 속에 타오르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너무 불이 세서 너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일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하나죠. 네, 거수. 네, 손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드는 것. 그 다음에 투. 이때의 투는 스텝, move라는 뜻이에요. 족은 발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발을 one step 하는 거예요. 그러면 one raise up hand, one step by fo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손을 한번 올리고 한 걸음, one step 가는 것 이런 거는 아주 작은 행동이죠. small action이에요. small act인데 이렇게 persons of every action. 그래서 일거수일투족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명을 보세요. 크고 작은 동작과 사소한 행동까지 하나하나 모두라는 뜻으로 all of one's large and small movement, even a trivial ac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경찰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 감시하다는 말은 watching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the police is watching her. The police is watching her. 그런데 그 여자가 뭐 하는지 하나하나 다 every action, 그것을 every action, every move,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했어요. 손 한 번 드는 거, one step 걷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자, 그가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냥 그녀가 뭔가 느꼈어요. She felt 누가 나를 하나하나 나의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을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했고 그녀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주시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보는 것, 감시하는 것, 주의 깊게 보는 것, watching carefully. 그런 것을 주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나요? 보통 연예인 여러분 BTS가 여러분 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공항에서 BTS가 무슨 차를 탔고 무슨 옷을 입었고 어느 호텔에 있고 뭘 먹었고 네, 누구를 만났고 뭐 다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BTS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싶어요. Every action. 그런 걸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네, 단어가 6글자라서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규칙이 있어요. 공수, 공수 똑같죠? 여기 레하고 거만 달라요. 이렇게 6글자지만 법칙이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공은 비다, vacan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책 아시죠? 책이 vacant book, 그러니까 노트북이죠. 그래서 공책 또 I feel empty, I feel vacant 하면 공허하다, 공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수하면 vacant hand에서 empty hand라는 뜻입니다. 자, 레는 오다라는 뜻이에요. come. 그러면 여러분이 올 때 so you come empty라는 뜻이고 공수거 이때 거는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come empty, return empty.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 표현을 쓸까요? 네, 인생, your life.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손에 뭐 갖고 오나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손에 뭐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empty hand로 죽어요. empty hand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해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원래 공수래 공수거예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즐거워하세요 라는 뜻으로 말할 때 공수래 공수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생, your life, 이거 describe our life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뉴스를 보면 이건희 집무실에 공수래 공수거 왜 걸어놨을까? 이건희 이 사람은 삼성 CEO예요. 삼성의 보스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우리가 회장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이건희 삼성 회장님 사무실에 공수래 공수거라는 단어가 붙어 있대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너무 돈 욕심 내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이래요.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이것을 써서 네, 이렇게 아들한테 줬다라고 말을 하는데 참 재미있죠?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사무실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자, 여러분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인 걸 아는가? Do you know the life is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막 돈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아도 어차피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요. 욕심내지 마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손에 관련된 표현들을 다 배웠어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네,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하나씩 단어들을 많이 여러분이 늘어나고 아는 단어가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표현들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마 그 말을 듣는 한국 사람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한국 사람이 다 됐네.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외국 사람이 하네. 라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멋있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날들을 선생님도 기대하면서 여러분 계속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단어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